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릭.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꼭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그 시즌 5에 있어서 네. 시즌 6도 페이스북 제 계정으로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이에요? 예. 라이브로 굉장히 얼굴이 뽀얗게 잘 네.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꼭 코멘트 좀 달아주세요. 근데 전 라이브 제 얼굴 다시 보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한번 지금 그래서 붙여드릴게요. 많이 안 웃지 봐요. 않겠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문용희 대표님과 네. 픽업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문영 대표님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과거에 하셨던 그런 성공적인 캠페인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핫하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네,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픽업에서 정의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가 회사마다 이제 정의한 게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네. 픽업에서 정의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계세요? 저희는 인플루언서 기준이에요. 예상했던 답은 저 브랜드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저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네. 영역이나 카테고리 쪽으로 저희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네. 저희는 사실은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더 크게 이야기 드리면 네. 컨텐츠 생태계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 되세요. 네,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브랜디드를 맨 처음에 넣으시니까 네. 예상할 때는 네, 맞아요. 그렇죠. 더 네. 중시하는 네.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둘이 뭐가 다른가요? 브랜드 기준과 인플루언서 기준이?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송출해서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인플루언서와 연계된 거는 인플루언서란 사람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관계와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 보내서 결과가 얼마 났고 구매 전원이 어떻게 됐고 유입률이 어떻게 됐고 측정돼야 되는 영역들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의 역량들이 충분히 발현돼서 그게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네.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성장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플루언서도 같이 성장한다. 네. 인플루언서도 같이 성장해야 되고 네. 그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초창기 시대라고 네. 초창기니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들이 인플루언서한테 가이드를 주고 네.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브랜드 메시지를 거의 동일하게 네, 하는 맞아요.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튜브는 사실은 그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그게 뭐냐면 유튜브 쪽 컨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은 상대적으로 풀어내가는 능력들이 되게 상당히 좋죠. 좋거든요. 스토리를 제작하니까요. 맞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이드를 주고 있지만 결국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컨텐츠를 만드는 각각 개인의 전문가들이 네. 그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해주고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결과를 같이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진짜 우문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주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면 PI라던가 그런 수치적인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한 거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스토리가 가져올 수 있는 확산력에 더 집중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서로가 다 믹스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네. 저희 플랫폼은 사실은 BM을 특허를 해서 갖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브랜드가 캠페인을 만들고 그때 이제 네. 그 캠페인의 가이드 같은 것들을 세우고 어떤 그렇죠. 방향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들이 그거에 맞춰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표출하는? 있는 플랫폼이에요. 아. 그러면 그들 중에 이제 그 캠페인 목적 하에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평가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들이 제시하는 컨텐츠의 방향성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사실은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웰메이드 컨텐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은 결국에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시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웰메이드된 브랜디드 컨텐츠가 브랜드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형태로 플랫폼이 진화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게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픽업 가입을 해서 뭔가 좀 구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요? 네. 왜냐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인플루언서로 가입하셨어요? 저는 아니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브랜드로 가입해야 하는지 인플루언서로 가입해야 하는지. 상쾌하지만 인플루언서로 선택을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제가 왜 특이하냐면 이게 신기했어요. 캠페인 목적을 약간 메시지는 생략하고 고객의 관점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이거를 보니까 처음에 그냥 가이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고객의 관점? 그럼 내 생각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니까 부담은 없으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런 가이드가 나오면 그냥 뭐 조금 쓰고 이제 여기다 핵심 키워드 좀 해주고 인기 있는 키워드 조금 써주고 이러면 되겠네. 네. 이런 거였다가 나의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 왠지 픽업 그런 느낌 아니에요? 서비스를 한 번도 안 접해보신 분들이 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그냥 저도 네. 이번에 그래서 처음 사이트 통해서 이번 주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픽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그 캠페인을 뭐 받아보고 미션 수행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런 프로젝트 참여 같은 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보면 브랜드 측면으로 가입을 할 건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로서 가입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나는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가입을 못하고 네. 그 서비스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궁금해만. 인플루언서로 하면 되나요? 우리는 도전이니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보는 용어가 다른 플랫폼하고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네. 소셜미디어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글을 올리시면 본인 친구분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보고 있는 건 소셜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 네. 다 인플루언서더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다만 네. 캠페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제안들을 했을 때 예. 저희는 이제 그 프라이빗 서비스를 내비치고 있어서 캠페인에 참여한 의사만 그 해당 브랜드가 해당 인플루언서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인플루언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르고. 저희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를 아까 인플루언서 중점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루언서는 결국에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가 상품적으로 나는 네. 내가 모르는 내 구매 가격은 얼마야. 거든요. 인플루언서 단가에 여기는 뭐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5만 원, 2만 원에서 리스트업 주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형태가 네. 사실은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측면이 사실 의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네. 프라이빗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네.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플랫폼을 좀 사실은 네. 쉽게 이해드리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사이트잖아요.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개의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브랜드와 네. 인플루언서. 사실은 저희가 합리적인 책임에 기반해서 네. 예를 들면 캠페인을 제대하는 건 브랜드가 만들면 네. 그 다음 액션은 인플루언서가 네. 계약을 제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그 리스트업을 보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을 결정되면 맞다. 콘텐츠를 만들고 그럼 포스팅하고 검수를 하는 네. 이런 과정들이 왔다 네. 갔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개를 해주는 거네요. 일종의 픽업이 그 가운데 브릿지를 놓아주는. 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에 예를 들면 컨텐츠를 그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들이 수정협의나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플랫폼 안에서 안 하니까 대부분 계약을 맺으면 네. 카톡을 받거나 이메일 네. 받거나 그렇죠. 하는데 맞아. 저희는 플랫폼 안에서 그게 다 네. 가능하게 되어 있고 깔끔하게. 아울러서 저희가 한 캠페인 안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까지 다 일괄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나 단점이 네. 저희가 뭐가 있냐면 인플루언서의 관점으로 일단 먼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4가지 플랫폼이 다 돼야 되고 플랫폼 안에서 모든 캠페인이 예를 들면 사전 검수 협의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가능하다는 걸 더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그동안 세일즈를 했으니까 네. 이거를 제가 브랜드에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사실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서서 사실 네. 세일즈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진 형태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스타트업이나 예. 투자나 아니면 이런 쪽에 물어보는데 과연 픽업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나올 것 같았어요. 네. 분명히 그 질문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은 디지털 환경이 너무 중요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도려 이제 오프라인이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많이 되는데 네. 결국에 이곳은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고객이 컨텐츠를 잘 만드는 니즈들은 점점 커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인 거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구매 전환이라 결국엔 세일즈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게 본질적으로 마케팅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76% 최근 자료에 보면 76%라고 해서 인플루언서의 추천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말인 거고요. 네. 저희가 하나가 덧붙인 말이 뭐가 있냐면 칸탄타 TNS에서 2017년 분석한 자료에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신뢰하는 지수가 19%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정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19% 거의 많이 그 나온 거예요. 꼴찌예요. 그게 이게 다 폐해야. 네. 포탈의 폐해야. 그러니까 포탈뿐만 아니라 네. 사실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다른 전반적으로 사실은 정보 왜곡이 되게 심한 곳이고 네. 그러네요. 최근에 애드 네트워크 쪽에서 네.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애드 프라우드. 그러니까 광고를 사실 거짓 클릭을 하거나 거짓 전환하는 비용들을 어떤 식으로 사실은 해결하느냐가 본질적인 네. 질문들이 이미 네. 되기 시작했어요. 프라우드. 저희도 네. 그걸 사실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은 이제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기 네. 때문에 브랜디드 컨텐츠의 필요성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네. 그것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했을 때 분명히 구매 전환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는데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부정적인 이슈들을 많기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본질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이제 양쪽을 갖고 있긴 한 건데 네. 한쪽에는 이제 클린 배지라는 특허 출원을 갖고 있는 제도를 아. 통해서 실제 가짜나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속이는 쪽들을 꾸준히 클리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성과 지수뿐만 아니라 픽 지수라고 해서 네. 저희 자체 지수를 통해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만들고 브랜드 컨텐츠 만들었던 것들 성과들을 네. 점점 데이터화해서 이제 네. 지금은 좀 약해요. 제가 더 써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 지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네. 예, 저희가 인플루언서들을 추천하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형태까지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말해버렸네요. 조금 첨언을 네. 드리면 좀 전에 이제 그 클린 배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고 에디토리얼 그쪽에서의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블록체인 쪽에서 그 좀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냐 그렇죠. 나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어떻게 이렇게 발현이 됐느냐 그런 것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네. 광고 쪽에서도 블록체인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BM도 나오고 실제로 골라 ICO도 하는 네. 회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쪽 영역은 또 몰랐는데 그것도 신기하네요. 왜냐면 데이터 신뢰성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과거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네. 그 우리나라 올블로그 그 블로그 메타 서비스 맞아요. 아유, 올블로그 언제적 네. 얘기야. 카테일. 2007년도 갑자기 또 그거 생각났는데요? 2007년도 네. 전체. 잠깐 또 뭔가 약간 타임라인이 갑자기 정리됐어요. 지향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네. 올블로그 때도 어뷰징 네. 이슈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그거 광고 어뷰징 쪽에 대해서도 올블로그 그때 블로그 메타 서비스 하면서도 그리고 위드 블로그 지금 이제
옐로 스토리, 예, 옐로 스토리 쪽에 있는 건데 그때부터도 블로그 리뷰어들에 대한 진정성이나 그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 체크 부분들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어찌 보면 픽업 대표님도 아마 그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텐데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네. 프라우드 체크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 네네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케터들이 어떻게 이걸 검증할 것이냐. 점점 예. 더 중요해질 그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마케터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결국엔 플랫폼이 검증을 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플랫폼이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픽업이 이제 성장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욜로족이라고 요즘에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홀로요? 욜로족. 홀로도 처음 네. 들어봤어요. 아 이게 네. 어떤 율로도 아니고 홀로예요. 아 이게 저도 어떻게 들었냐면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가 혼자 곱창 먹은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네, 근데 먹던데. 그거 나오고 나서 이야기 나온 게 욜로족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싱글라이프를 살아가는 나홀로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예전에 뭐 욜로. 소확행이라고 있었지만 홀로 욜로 플러스 플러스 욜로. 홀로. 네, 그래서 홀로.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뭐지 했는데 홍소님이 이런 게 강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분발해야겠습니다, 저.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보였냐면 인플루언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의 그런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결국 이런 욜로족이라는 트렌드와 맞춰서 더 자기의 개성을 맞춰서 표현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네이버가 다시 또 요즘에 개편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블로그. 결국에는 영상 강의하고. 보니까 똑같잖아요. 블로그에서도 뭐 옛날에는 유튜브가 바로 나왔던 것도 유튜브를 이겨먹겠다라고 아예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포스트도 예전에 막 강세를 이렇게 했지만 네, 결국 포스트를 시작했었던 똑같이. 분들은 아 블로그를 할 걸,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뢰성 있는 이제 채널을 더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인플루언서를 정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아, 근데 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지금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픽업을 통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로 저는 요즘 해시태그 열심히 달고 있어요. 어떤 걸로 밀고 계세요? 아, 저요? 네. 저 대표적으로 요즘 소비인간이라는 주제로 소비인가? 해시태그를 우와 달고 뭔가 소설책 같다. 완전 네. 센스 있으신 거예요. 네. 뭐냐면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은 커뮤니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그 본질은 사실은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요. 되고 있는 네. 공간들에 대한 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제가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건 브랜드만의 고유 해시태그를 만들 수 네, 있느냐 맞아요. 없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참고, 인스타그램이 전체 서비스를 하면서 플랫폼에 여러 가지 비전 세팅했을 때 커뮤니티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오. 그리고 이번 케빈 스트롬이 인스타그램 TV를 할 때도 IGTV. 예, 인스타그램 네. TV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것도 그렇고, 페이스북 블루프린트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도 인스타그램은 많은 사용자들의 예. 커뮤니티를 만드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AI가 기반으로 나오고 사실 뭐 마케팅 변화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이제 믹스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사람이 되던가, 네. 아니면 특정 커뮤니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의 양축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그 잡 포지션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요. 해외에선 되게 중요한 그렇죠. 잡 포지션이거든요. 갑자기 네, 마르타님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 빌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해요. 아. 이 커뮤니티를 특히 사업 모델 자체가 사실 네. 지금 오디언스 개념으로, 구독자 개념으로 네. 사실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 본질적으로 브랜드에 관련된 고객이나 타겟군들을 어떻게 내재화시킬까의 싸움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량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실 네 분들이 다 그쪽의 역량들을 다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잘 키우시는 게 갑자기 향후에 오늘- 완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오늘 뭔가 운이 대통수 날 것 같은데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문이 뒤통수 아니. 대통. 어떻게 되는 아, 마지막에 꼬이셨어요, 홍성님. 오늘 되게 좋으셨는데. 아유,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근데 뭔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르게 이번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거 조금 하면 요런 위치는 몇만 원, 이런 위치는 몇십만 원, 요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팅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과 생산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기획사처럼 관리해주는 연예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 네. 그건 네. 약간 좀 다를 수 다르군요. 네. 여기서 사실 처음 네. 발표, 방송에 나올 때쯤에서는 예.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컨텐츠 진흥재단하고 네. 1인 미디어 사업 관련돼서 MOU를 맺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힘이 좀 네. 재밌었어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하고 나서 가야 되겠구나 순간 딱 그래서 멈췄고요. 저는 사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네. 너무 빠르게 꼭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예를 들면 너무 선도적인 것보다는 네. 고객들을 표현 좀 그렇지만 좀 학습시키는 과정들의 네. 시간들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크리에이티브나 아니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약간 가꿀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을 제일 처음 했을 때 저희 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네. 네. 저희가 또 넘버원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라는 슬로건들도 달고 하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진행할 땐 컨텐츠를 왠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들이 맞아요. 쉽게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좋은데요? 네, 허들. 네, 고퀄의 퀄리티. 맞습니다. 콜이잖아요. 그럼요. 뻔뻔하니까요. 아무튼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컨텐츠 생태계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성장해 있는 인플루언서나 컨텐츠 사업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빅리그처럼 잘 만드시고 성장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 우군들을 만드는 작업들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느덧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와서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한 4, 5회, 6회 이제 하셨는데 완전 재밌어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들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그 에피소드도 이제 초반 이제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돼요. 다들 온열의 감기를 다 잊으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진짜 그 주말 녹음 시간임에도 나와주신 픽업의 문용희 대표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MC 저 포함해서 모두 4명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땡큐!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마케팅 빅리가 함께하는 곳에 픽업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곳에 인플루언서가 함께합니다. 잘 만든 컨텐츠 더 잘되게 해주는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픽업. 믿고 가자.